공은 찬 사람이 주워야 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공을 주우러 갈 신용조차 하지 않아서 지금 힘드신 거잖아요. 맞죠? 안녕하세요, 아르지입니다. 오늘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심리 변화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을 때 속에서 열불이 나고 눈이 뒤집혀 버리죠.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연기였다면, 잘 사는 척 애쓰고 있는 거였다면 이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 사람은 정말 후회하고 힘들어할까요?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도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이별 후유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재회를 원하기까지 심리 변화와 증상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별 후 상대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사연과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심리 변화 1단계 후련함.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과의 헤어짐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빠르게 화해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예외하겠습니다. 이별을 결심하고 이야기를 꺼낼 때는 그동안 묵혀있던 고민을 털어놓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후련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별을 통보한 쪽이 남자인 경우라면 자신의 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족쇄가 풀리듯 해방감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이 매달리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남아있던 마음이 식어버리면서 여러분의 매달림을 단호하게 뿌리쳤던 것이죠. 이별 초기에는 후련한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분의 흔적을 과감히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 프사를 내리고 SNS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기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밤새 게임도 하고 새로운 이성들과 어울리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1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행동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상대방의 흔적을 지우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2단계 상실감. 사람의 뇌는 행복했던 추억을 오랫동안 보존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별 후에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행복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여러분과의 행복했던 시절을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뇌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더 큰 행복감을 느껴야 해 라며 명령하는 셈이죠. 이때 여러분과 비슷한 향기를 맡거나 닮은 사람을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수많은 커플들 사이를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별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스멀스멀 밀려오는 아련함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근황이 궁금해지면서 카톡이나 SNS를 염탐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자존심이 발동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내가 결정한 이별이니까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믿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SNS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사는 상대의 모습에 힘들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상대방의 자존심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을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2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행동은 연애 때와 달라진 모습을 연출하고 카톡 프사나 SNS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여러분의 패턴을 따르셔야 합니다. 3단계 우울함. 자기 자신을 속이며 행복한 척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지쳐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마음은 울고 있는 셈이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여러분이 나를 완전히 잊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별을 결심했나? 내가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우울함과 무기력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못 참고 먼저 연락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먼저 이별을 꺼내기도 했고 여러분에게 까일까봐 두려워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미련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늦은 밤 짧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연락을 남기거나 대놓고 인스타 스토리를 염탐하거나 팔로우를 걸거나 여러분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올리거나 상태 메시지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뮤직에 그리움을 암시하는 노래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재회 타이밍이라 착각하여 연락을 하게 되면 재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지만 정작 재회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럴 때는 조급하게 재회를 서두르기보다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3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행동은 미련을 보이는 상대방에게 무작정 연락을 하지 말고 며칠간 지켜보거나 여러분도 똑같이 미련을 암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처음에는 후련함을 느끼고 즐겁게 살아가지만 결국 여러분의 빈자리를 느끼다가 뒤늦게 후폭풍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실제로 연애할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남겨드릴 테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로하.